또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죠. 국가별 에피소드도 있고 출장 에피소드도 있고 조금 색다른 경험도 많이 했었고, 예를 들어 김포공항 문 닫는 인천공항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김포공항으로 출국을 해서 인천공항 문 여는 날 제가 입국을 한 경우도 있고, 인천공항 오픈했을 때? 오픈한 날, 네. 그러니까 김포로 출국을 하고 인천공항이 개항하는 날 이제 제가 귀국을 했을 때 다른 공항, 네. 그때 어떻게 서울로 들어오세요? 그때 막 이렇게 교통편이 별로 안 좋았었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그래서 들어올 때도 한참 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만큼 고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트랜짓을 한 적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국가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귀국을 못하고 거기서 공항에서 다시 갈아타서 김포나 인천 안에서 다시 갈아타서 다른 나라로 또 이동한 경우도 그런 있었고요. 경우도 있겠군요. 네, 출장 귀국해서 그 다음날 다시 출장 간 경우도 있고, 그런 거는 미리 출장 가기 전에 사전 품위를 벌써 몇 개를 써놓고 귀국하자마자 또 가고, 그리고 남미에 거래선 출장을 갔는데 갑자기 유럽 공급선에 문제가 생겨서 예정이 없던 남미로 갔다 남미에서 유럽까지 가서 유럽에서 다시 한국으로 오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출장들도 수차례 했었었고요. 그리고 계약서 서명을 받으러 브라질에 일주일 예정으로 갔었는데 브라질 비즈니스가 우리 또 생각과 다르게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명을 받을 때까지 6주간 출장을 연기하면서 기필코 계약서 서명을 받아온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어떻게 그냥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나라 또 갔다가 다시 브라질로 오고 진짜요? 칠레 갔다가 다시 오고, 거기서 또 약속을 그 사람이 안 지켜서 또 아르헨티나 갔다 다시 오고, 야. 그래서 결국 6주 만에 서명을 받아오고 뭐 이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를 되게 좁게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뭐 강남 미팅 갔다가 뭐 분당 미팅 갔다가 이런 것처럼 아르헨티나 갔다가 칠레 갔다가 이렇게 브라질 막 다시 더 가시고. 제가 국내 여행은 못 해봤는데 많이, 네. 그래서 이 출장과 이런 상사맨 생활을 하면서 세계 각국의 여러 군데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네, 사실 비행기를 타면은 대부분 이제 식사를 하고 주무시고 불을 꺼주고 이제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그 이동하는 시간이 그 출장 자료 준비했던 것들의 리뷰를 하고 미팅 준비를 하고 그런 복습을 하고 다시 예습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이 돼서 또 굉장히 좀 조용하고 좀 올곧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출장 비행기 안에서 거의 자료들 준비했던 것들을 반복해서 읽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스튜어디스 분이 와서 12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손님은 이제 저밖에 없다고 그런 농담, 예. 네. 물론 이제 깜빡깜빡 좋을 수는 있는데 의식적으로 잠을 좀 안 자고 저는 그렇게 미팅 준비들을 만들어간 자료들을 출장 비행기 안에서 많이 복습하고 예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사맨으로서의 삶이 이게 만족스러우신 거죠? 그 글로벌 비즈니스 종사하고 해외 영업을 하면서 이러한 생활들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만족을 하고 적응을 잘 했으니까 제가 즐겁고 신나고 열정적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맨의 가장 큰 매력. 해외 많이 다닙니다. 이거 말고. 다이나믹? 다이나믹? 네, 항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뭐 좋게 말하면 도전과 다이나믹이지만 좀 힘들게 말하면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고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하면서 또 성취감도 느끼고 각국의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또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우리 문화도 전파를 해주고 또 친교를 쌓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나라별로 네. 중요한 뭐 에티켓, 비즈니스 매너 이런 거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미팅 후에 식사, 네. 예절, 뭐 이제 술자리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이 조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준비를 한다는 게 뭐 마음의 준비 및 뭐 체력의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사맨 같은 경우는 단독 출장이 많은데 저는 혼자 가지만 저쪽에서는 6, 7명씩 나와서 이제 그분들과 이 대작을 다 해야 되고, 또 가서 대작을 하면서 쓰러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미팅만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4, 5군데 미팅을 하면 매일 저녁에 그런 식사 자리가 있으면 그거를 다 체력적으로 견뎌야 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적성, 그리고 체질, 네네. 그리고 연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은 기분에 들떠서 큰 실수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상사맨을 하려면 몸도 튼튼해야 되겠네요. 체력적으로는 그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세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많이 했고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으로서 상사맨을 꿈꾸는 그 누군가에게 또는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요번에 발생한 코로나, 아무도 경험을 잘 못했던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글로벌 비즈니스가 위축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 사실 지금은 또 출장이 자유롭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 전보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위축이 된다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을 거고요. 물론 어떤 형태, 우리가 안전장치, 위생 여러 가지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 전 세계 비즈니스가 진행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 글로벌이 위축되고 다시 없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들이 조금 더 바뀌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너무 저희가 겁을 먹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생 철저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역과 이런 건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맞는 또 사회 변화가 있지만 다시 글로벌 제 책의 제목이 그 당시에 이거를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지었던 건 아닌데 분명히 다시 저희가 글로벌로 뛰어야 될 타임이 분명히 지금 오고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기존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지금도 하고는 있고. 그럼요. 기존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겠지만 예를 들어 루틴하게 돌아가는 비즈니스는 비대면 비즈니스들이 훨씬 원활히 되겠죠. 그렇지만 신규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죠? 신규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내가 거래선을 만나서 판단을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한되긴 하겠지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필요는 할 것 같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된다 안 된다 현장에 가서 이렇게 그 딱 미팅을 하시면서 느낌이 오시나요? 느낌이 오실 때가 있나요? 바로 느낌이 온다 그러면 뭐 거짓말일 수는 있겠지만 많은 미팅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미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A라는 업체가 있으면 그 A 업체와 만나지만 A 업체를 만나기 전에 B, C 업체에서 A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또 B 업체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 그렇게 사전 조사와 그 경험을 쌓으면 그런 느낌, 감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 말하는 게 진실되구나 조금 어떻게 보면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맞을 때가 있죠. 외국어 잘하시겠어요? 외국어는 뭐 상사맨을 떠나서라도 이제 해외 영업 비즈니스라면 어느 정도 다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외국어는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어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러시아 지역 전문가가 있을 때 이제 러시아 테스트를 해서 다시 쫓겨나지 않을 정도까지는 통과했었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는 이제 영어. 외국 파트너들도 미국인, 영국인이 아니더라도 제 3국인이더라도 영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니까요. 이 독자분들이나 아니면 해외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정도면 해외 영업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상사맨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했다면 국내 영업이나 국내 안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 책 내용도 반드시 이게 해외 외국 파트너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기본의 원칙들을 저는 같이 담았다고 봐요. 메모 기록을 했다가 자기 약속을 최대한 지키고 신의를 지키는 게 모든 비즈니스의 저는 기본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국내외를 떠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너에게는 반드시 저희가 존중을 하면서 지켜야 될 큰 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가장 큰 원칙은 뭐세요?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제가 지키고자 했던 가장 큰 원칙은 제가 말했던 것을 반드시 지켜주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안 하시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많이 하면 많이 지켜주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협상을 하고 회의를 하다 보면 자기가 지키지 못할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고 하기까지 뭐하지만 분명히 탄로가 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말하는 게 또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말을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짜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책에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결정적인 것도 책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해외 출장 가는 거요. 이거 그냥 제가 가고 싶다고 하면 가는 건가요? 뭐 상산에서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300번 출장 뭐 아직 현재도 그렇지만 출장을 가라라고 해서 간 적은 뭐 주니어 때부터도 없었고 출장을 업무를 위해서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출장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그 어떤 얘기를 후배들에게 얘기를 해주냐면 나 출장을 갔다 온 후에 한번 본인의 대차대조표를 한번 만들어봐라. 대차대조표. 출장 비용이 얼마 들었고 비행기 값, 그죠? 호텔 값, 현지 이동 교통비, 뭐 숙식비, 그리고 출장 비용. 거기에 본인의 시간도 들어가요. 그렇죠. 본인의 시간도 들어. 그 다음에 내가 출장을 가고자 했을 때 얻고자 했던 목표를 내가 달성을 했는지, 요번에 가서 어느 정도 매출을 해서 그 이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게 요번에 실현이 됐는지, 아니면 구매 담당자면은 얼만큼 더 구매를 효율화시키고 가격을 더 단가를 인하를 시켰는지, 그런 것들을 대차대조표를 맞춰봐서 내가 이번 출장에 500만 원의 비용을 썼는데 내가 벌은 것이 500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물론 100점 100승이 될 수는 없는데 그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 출장에 대한 감각이나 자기의 목표를 명확히 좀 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됩니다. 그럼 상사맨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뭐를 준비하면 되나요?
뭐 그건 상사맨한테만 꼭 국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어느 정도 외국어 소통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외국어가 현지 네이티브처럼 플루언트할 수는 없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근데 그 소통을 함에 있어서 플루언트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닦아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거는 이 논리적인 사고 방법. 논리적인 사고 방법이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과 비즈니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저는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토리텔링을 구성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그런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만 또 생각하면 안 되고 상대방은 그럼 나를 왜 만나주는가? 그죠? 그러면 내가 또 상대방한테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내가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좀 따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논리적인 스토리텔링을 짜면은 외국어로 협상을 하는 방법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외국어로 협상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두려움도 생기고 A라는 서브젝트를 말하다가 갑자기 B, C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그런 사전에 이번 출장의 목표를 스토리텔링 논리적인 전개를 먼저 구상하고 연습하고 준비해 가면은 외국어로 협상하는데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협상을 하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리글로벌을 읽으신 독자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혹시 제 책 리글로벌을 좀 읽으실 경우가 있다면, 책에서 제가 지난 20년간 경험한 것들, 제 경험이 모든 100%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진솔하고 성심성의껏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는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 회의, 출장 준비, 에티켓, 매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제가 써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시고 하면 뭐 연락처, 개인 연락처도 있고 하니까 이메일 같은 거 주시면 네,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리글로벌 써주신 정혜병 작가님과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상사맨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